정말 참담합니다. 국가 통계, 나라 통계를 조작했다니,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말입니다.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니, 기간도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년 5개월 동안 조작했다니 참 참담하고 참혹할 따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계 조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곡, 통계 왜곡이라는 말로 썼고요. 이게 통계 왜곡이 조작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가 통계를 조작하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거다.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은요, 이것은 여적죄,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 매국노들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힐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현실이 됐네요. 현실이. 감사원이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 통계 조작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청와대가 협박을 그야말로 쉽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요, 발본 3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사하고 또 조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감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세상에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대한민국이 권력자들 그들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입으로 매일매일 한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것인데 국가의 기본이 되는 통계를 조작한다고요?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전방위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게 경제통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말입니다. 영향이 엄청날 겁니다. 저도 논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썼던 사람이고,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요, 국가 통계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조작된 통계라면 그 통계가 제대로 논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논문 꽝 아니에요, 꽝. 그 조작된 통계가 국제기구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기구로 나가면 대한민국의 위상, 신뢰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죠. 제가 여적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요. 이 통계가 국제기관으로 나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깨트렸고요. 이것은 여러분 참혹하고 또 참혹하고 또 참혹한 일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조작됐는지 말입니다. 2017년 6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이 3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집값, 소득, 그리고 고용. 집값은요, 주로 말입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무려 말입니다. 94차례에 걸쳐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소득은요, 가계 동향 조사에서 말입니다. 이게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의 배수가 커지니까 이것도 조작했어요. 고용에서는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아니 다 좋아졌다.
이렇게 또 조작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집값이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소득도 마찬가지,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적죄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대한민국 근본 틀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대로 하면 모래성 위에 대한민국이 있는 결과가 돼요. 지난 5년 동안의 통계 전부가 말입니다. 제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집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민간 통계입니다. KB 부동산의 통계고요. 하늘색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예요. 통계를 보시면 지금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통계가 들쭉날쭉 민간 통계하고 정부 통계가 들쭉날쭉 하면서 뭔가 균형을 자꾸 맞춰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2017년 말부터 보면 요 까만색 있죠. 까만색. 아니, 빨간색. 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조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조작이 시작이 되자마자 민간 통계보다 무조건 낮습니다. 무조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8년 예, 계속 조작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특히 심한 게 2020년의 조작은 이것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면 조작이 심화됩니다. 왜? 정부가 정책을 냈으니까 시장에 먹혔다. 이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예, 이게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예,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뚝 떨어집니다. 예, 2019년에 예,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집값 떨어지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17 대책 후에 떨어지고 7.10 대책 후에 떨어지고 2021년에 2.4 대책 후에 떨어지고 야, 이거를 보니까요. 제가 진짜 경제 기자를 저는 거의 한 30년을 거의 했는데요. 저는 이런 정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정부는 예, 역사의 기록이 될 거라고요. 예, 통계를 조작하고 경제를 폭망시킨 정부로 말입니다. 그 현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게 집값만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조작의 대가들이 조작의 대가들. 예, 2017년 2분기 예, 가계소득 지표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말입니다. 제 영상에 찾아보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예, 이게 가계소득 지표가 틀렸다. 예, 조작 전에는 7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0.6% 떨어졌다. 이걸 조작했습니다. 예,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가계소득 지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가계소득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말입니다. 가중치를 어디에 더 많이 주느냐. 가중치를. 예, 그러니까 유리한 곳에서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위 20%에 가중치가 10이었다면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20%의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작을 하니까 가계소득 지표가 1%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2017년 2분기만 이랬으면 괜찮은데 뭐 괜찮지도 않죠. 이것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2017년 2분기가 이랬잖아요. 3분기도 말입니다. 0.9%가 2.1%로 조작이 되고요. 4분기도 2.8%가 3.1%로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지표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심각합니다. 이것은요.
예, 진짜로 최악의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소득 분배 지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5분위 배율로 들어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소득 하위 20%의 소득하고요. 소득 상위 20%의 소득하고 예, 이것을 몇 배가 차이 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5분위 배율이에요. 그러니까 5분위 부자들 1분위 예,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비교를 나타내는 게 5분위 배율인데 조작 전에는요 6.01%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조작하면 안 된다고. 2003년 이후 최악입니다. 6.01%가. 이게 예, 대표값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소득을 늘려서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건데 오히려 빈부격차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최저임금을 워낙 갑자기 올려서 자영업자가 폭망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다. 소득이 당연히 줄었다.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배율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도 조작했습니다. 조작해서 5.95%로 조작했습니다. 5.95배로. 이것도 마찬가지 가중치를 어디에 더 줄까 덜 줄까를 핵심으로 삼아서 말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말입니다. 제가 이러면 진짜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목이 터져라 외쳐봤자 그들은요. 그들대로 예, 국민에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아니죠? 저는 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표가 나오는데. 예, 게다가 말입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도 통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유출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예, 통계자료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유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청와대도 못 가져가고요. 그 어떤 기관도 통계자료는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2018년 3월에 통계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예, 자리를 비운 그 당시에 미국 출장을 갔었거든요. 통계청 차장이 결재를 해서 훈령을 개정합니다. 야, 참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둑들이 나라를 잡고 지랄을 한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냥 순식간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난리를 친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말입니다. 참 이것도 보면 웃겨요. 누구한테 줬나 하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 여기에 사회보장연구실장 후에 통계청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한테 줘서 보건사회연구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연구실장한테 줬고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뭐라고 냈느냐.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 예,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긍정 효과가 90%다. 그것도 말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말입니다. 통계를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예, 최저임금 인상이 예, 뭐 긍정 효과가 90%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통계 조작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통계 전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값에서 이루어졌죠. 소득에서 이루어졌죠. 고용에서 이루어졌죠. 아니 본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론을 끄집어내서 대한민국을 자기 입맛대로 통계를 바꾸어가면서 다 바꾸어간 거예요. 여러분 통계 조작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 통계 조작하는지 아세요? 통계 조작 국가는 여러분 예,
바로 공산국가들이 합니다. 공산국가들이. 예. 중국의 통계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바로 공산국가들 통계 조작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중국은 무슨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국 공산국가들이 하는 행태예요. 또한 말입니다. 실패국가면 이렇게 합니다. 실패국가.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예, 국가 재정이 얼마나 펑크가 났는지 이거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말입니다. 예, 유럽연합에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그런 사태를 야기하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전무후무도 하고요. 세상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친 게 이런 거거든요. 나라가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외치겠다. 정관진 TV가 문재인 대통령 때 말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잼이 많이 걸리고 방송이 제대로 안 됐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정관진 TV가 잼이 걸린 거 보셨습니까? 정관진 TV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합니다. 그 당시엔 돌아도 안 갔어요. 돌아도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정관진 TV를 박살을 내놓은 게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이거 경제 다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다 현실이 됐습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통계 조작한 사람들, 저는 모조리 말입니다. 모조리 수사를 하고요. 그 수사에 최악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지금 검찰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 그리고 경제수석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22명이나 됩니다. 22명. 이 22명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국가 통계를 창작으로 바꾼 이들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적죄로 다스려야지 나라가 바로 설 거예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예, 이거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아니 우르르 들어가서 권력을 잡았으면 이렇게 조작하고 해먹고 돈 뿌리고 이런 게 국가의 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일이 이들이 하는 일인데 이들이 이런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통계를 미리 사전에 보고하게 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통계는 절대 사전에 보고하면 안 됩니다. 통계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통계 자료를 미리 빼내서 조작을 강요하고 이것은요. 예, 진짜 최악의 어떤 상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업에서 말입니다. 통계라는 게 기업으로 따지면 회계잖아요. 회계가 여러분 조작이 되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망하죠. 망합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니까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국가 통계를 조작하면요. 국가도 망합니다.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그리스가. 지금이야 다시 뭔가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만 완전히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아세요? 미친 집값. 다 느꼈잖아요. 미친 집값. 소득의 참사.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그리고 고용의 참사. 난리도 아니죠. 그 정도의 어떤 최악의 어떤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번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요 반드시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국민들은 통계 조작이 이게 크다 이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나중에 말입니다. 지금은 예상보다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점점 느끼시게 될 거예요. 통계가 잘못됐으니까 비교가 잘못되잖아요. 비교가 잘못되면 모든 정책이 이게 엇박자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정책 자체가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부동산원, 게다가 통계청장 조사를 해도 단순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지독하게. 청와대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조작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대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나라의 건강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제 댓글에 진짜 나쁜 댓글이 많았어요. 진짜 나쁜 댓글이 많았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욕이라는 욕,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실제였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역풍 맞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잘못된 거를 이게 감사원이 발표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조작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조작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조작의 대가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대한민국 경제는 거들나게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말입니다. 이 충격의 도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현실화됐다는 게 정말 참혹합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참담하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무슨 제목을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목을 달 수가 없겠어요. 워낙 참담한 내용이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흑흑 참담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달았을까요?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국민들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 것이라는 거 말입니다.